숙부님, 이 불에 탄 지팡이가 곧 잃게 될 당신의 다리에 잘 맞습니까? 잔치판의 흥겨운 풍악 소리를 단숨에 찢어발기는 서늘한 음성이었다. 15년 전 피비린내 나는 탐욕 속에 형을 살해하고 형수와 가문을 차지한 자가 있었다. 버려진 절름발이 조카는 야산의 짐승 밥이 된 줄만 알았다. 그러나 지옥의 밑바닥에서 살아남은 소녀는 의금부의 무자비한 심판관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핏빛 복수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며 거짓된 평화가 무너질 시간이다. 장대비가 기와 지붕을 부술 듯 쏟아져 내리는 밤이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으리으리하고 고풍스러운 류대감의 본가에서는 밤낮을 잊은 회가면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와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연회장 안에는 지방의 유지들과 고관대작들이 가득 모여 위선적인 축배를 들었다. 천하의 자애로운 덕망가로 소문난 류대감은 기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며 사람들의 칭송을 여유롭게 받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굳게 닫혀있던 본체의 육중한 나무문이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열리며 산산조각이 났다. 휘몰아치는 빗바람을 등지고 선 자는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과 등에 호랑이 흉배를 수놓은 의금부 도사의 복색이었다. 비에 젖은 갓 아래로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서늘했고 뺨 한쪽에는 짐승의 발톱이 핥힌 듯한 길고 흉측한 흉터가 그어져 있었다. 사내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다. 그의 왼쪽 다리는 바닥에 끌리고 있었고 그 체중을 지탱하는 것은 검게 그을린 낡은 자단목 지팡이였다. 쿵, 쿵, 쿵 나무 지팡이가 바닥을 지식이며 내는 둔탁한 파열음만이 고요해진 연회장을 채우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류대감은 들고 있던 술잔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침입자의 기괴한 형상과 의금부의 붉은 관복이 주는 위압감에 하객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홍해 갈라지듯 길을 내어주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관복을 이끌고 연회장의 정중앙 류대감의 바로 앞까지 걸어온 사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상석을 내려다보았다.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나는 조정의 품계를 받은 몸이다. 류대감이 억지로 위험을 짜내어 호통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내의 얼굴 윤곽 어딘가에서 15년 전 자신이 직접 독을 먹이고 다리를 부러뜨려 내다 버렸던 형의 그림자가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사내는 류대감의 분노 섞인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품속에서 불에 그을린 나무 지팡이 하나를 더 꺼내어 기름진 음식들이 널브러진 회가변 상위로 툭 던졌다. 쥐처럼 검게 탄 지팡이가 값비싼 청자 접시를 깨뜨리며 굴러가 류대감의 무릎 앞에 멈추었다. 회갑을 축하하러 온 조카의 예의가 부족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허나 피로 세운 기둥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니 곧 걷지 못하게 되실 숙부님을 위해 제가 특별히 마련한 하사품입니다. 진해 차갑고도 정중한 조롱의 류대감의 얼굴은 분노와 경악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하객들은 사내가 자신을 조카라고 칭한 순간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류대감의 형님 부부는 15년 전 화적대의 습격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어린 조카 역시 불타는 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원귀가 지옥불을 뚫고 염라대왕의 사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류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곁에 있던 호위 무사들이 재빨리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진을 에워쌌다. 하지만 의금부 도사라는 신분은 함부로 칼을 댈 수 있는 방패가 아니었다. 진은 자신을 둘러싼 살기 어린 무사들을 보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숙부님의 환대가 이토록 뜨거울 줄은 몰랐군요. 오늘 이 자리는 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무난 인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의금부의 조사는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정식으로 시작될 터이니
부디 그 훌륭하신 두 다리로 도망치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빗소리를 뚫고 모두의 고막에 비수처럼 박혀들었다. 그는 류대감이 입을 열어 변명하거나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고 몸을 돌렸다. 다시 시작된 쿵쿵 지팡이 소리가 사신의 발걸음처럼 방안을 울렸다. 진이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 문가로 향하던 찰나 그의 차가운 시선이 화려한 모란꽃이 수놓아진 거대한 병풍 쪽으로 향했다. 병풍 뒤에 좁고 어두운 공간에는 하객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하는 이 집안의 수치이자 미친 여인으로 불리는 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때에 저른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은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제정신인 적이 없다고 알려진 류대감의 형수 즉진의 어머니였다. 사람들은 류대감이 미친 형수를 가엾게 여겨 거두 먹여 살린다며 그의 자비로움을 칭송해왔다. 하지만 병풍의 미세한 틈새로 밖을 엿보고 있던 여인의 눈동자는 광기가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은 이성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묻은 바풀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숨을 삼켰다. 괴물이 되어버린 시동생의 잔혹한 감시 아래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마저 버리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녀의 갈라진 입술이 소리 없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파르르 떨렸다. 진의 눈빛이 병풍 틈새로 내리꽂히고 짐승의 굴 같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어머니의 시선과 허공에서 얽혔다. 일순간 진에 굳어있던 턱관절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단 한 번의 눈맞춤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생존과 처참한 몰골을 확인했고 어머니는 사지가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복수의 칼날을 품고 돌아왔음을 확인했다. 진은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시선을 거두고 빗발치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진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직후 미친 여인의 파르르 떨리는 앙상한 소나귀에서 15년 전 피 묻은 그날 밤의 기억을 간직한 낡고 깨어진 반쪽짜리 옥패가 나무 바닥으로 투박하게 툭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의금부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류진은 낡은 서안 앞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15년간 숙부가 쌓아 올린 추악한 부와 권력의 토대인 류씨 상단의 거래 내역들이었다. 진의 손끝이 장부의 붉은 줄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자 곁에 서 있던 수하들이 숨죽인 채 그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오늘 정오를 기해 류씨 상단의 모든 창고를 봉쇄하고 장부에 기록된 상인들을 전원 압송하여 국문하라. 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명령은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털끝만큼의 자비도 존재하지 않았다. 류 대감의 든든한 돈줄이었던 상단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처참하게 짓밟혔고 수십 년간 뇌물로 엮어놓은 관리들은 의금부의 서슬퍼런 칼날에 몸을 사리며 류 대감을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다. 오직 합법적이고 냉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는 수구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교하게 당기고 있었다. 피를 보거나 무력을 남용하지 않고도 상대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끊어놓는 법을 지는 지옥 같았던 지난 세월 동안 뼈저리게 익혀왔던 것이다. 본가의 밀실에서 이 모든 참상을 전해 들은 류대감은 분노와 공포로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조카라는 확신은 아직 없었으나 15년 전 불타는 집에서 들려오던 형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는 다급히 가문의 은밀한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열어 가장 값비싼 황금과 은정들을 괴짜게 쓸어 담게 했다. 권력이란 결국 재물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라는 얄팍하고도 굳건한 믿음 하나로 류 대감은 그날 밤 은밀히 진의 관사로 찾아가는 치욕을 감수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염라대왕의 발밑이라도 기어야 했다. 진의 관사는 의금부 도사의 거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스산하고 텅 비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초라한 등불만이 지팡이를 짚고 선진의 흉터진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늙은이가 조카님을 몰라보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였으니 지난밤의 오해는 이 작은 정성으로 거두어 주시지요. 류대감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묵직한 황금 괴짝을 진의 발 아래로 밀어보냈다. 속으로는 이 건방진 젊은 관료를 찢어 죽이고 싶었으나 겉으로는 한없이 자애롭고 뉘우치는 듯한 숙부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진은 발끝에 닿은 황금 괴짝을 무심한 눈길로 한 번 내려다볼 뿐 얼굴에는 어떠한 탐욕의 기색도 스치지 않았다. 참으로 무겁고도 차가운 정성이군요. 허나 숙부님, 이 황금에서 어찌 이리도 지독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까? 진의 서늘한 대답에 류대감의 얼굴에 걸려있던 억지 미소가 흉하게 일그러졌다. 진은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괴짝의 뚜껑을 지팡이 끝으로 거칠게 닫아버렸다. 의금부의 율전은 황금의 무게가 아니라 죄업의 무게를 다는 곳입니다. 이 괴짝은 숙부님의 다리가 부러질 날 노잣돈으로 쓰기 위해 고이 간직해 두시지요. 진의 축객령의 류대감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관사를 빠져나왔다. 그 시각 류대감의 본가 후원 깊숙한 곳에서는 미친 여인의 광기 어린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흙바닥을 뒹굴며 벌레를 잡아 입에 넣는 신음을 하는 여인의 곁으로 하인들이 침을 뱉으며 지나갔다. 어제 연회장에서 그리 큰 난리가 났는데도 저 미친년은 속 편하게 벌레나 씹고 앉았군. 하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여인은 짐승처럼 낄낄거리며 땅바닥을 긁어댔다. 하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여인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날카로웠다. 어젯밤 병풍 너머로 마주친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여인의 메말랐던 심장에 뜨거운 불씨를 당겨놓았다. 여인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의 부서진 다리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싶었지만 어금니를 깨물어 터져나오는 울음을 피울음으로 삼켰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제정신을 찾은 기색을 보인다면 교활한 시동생은 지체 없이 자신을 인질로 삼아 아들을 협박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여인은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도록 흙바닥을 긁어파며 더욱 처절하게 미친 척을 이어갔다. 그녀의 치마폭 안쪽 살칼에 닿을 만큼 깊숙하게 꿰매어둔 비밀 주머니 안에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잠들어 있었다. 지난 15년간 시동생의 서재와 상단에서 몰래 빼돌려온 피 묻은 회계 장부와 서신들이었다. 아들이 밖에서 포위망을 좁혀온다면 자신은 안에서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여인은 흙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마구 때리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안전하게 복수의 칼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때를 기다렸다. 류대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아들 류기택이 있었다. 기택은 아버지가 쌓아올린 막대한 부를 탕진하며 기방을 제 집 드나들 듯하는 오만하고 방탕한 사내였다. 의금부가 들이닥쳐 상단의 자금이 동결되자 기택의 방탕한 생활에도 당장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미친놈의 도사가 감히 우리 가문의 재산을 건드린단 말이냐. 아버님은 어찌하여 그따위 놈 하나를 당장 목매달지 못하시고 전전긍긍하신단 말인가. 기택은 신경질적으로 술상을 엎어버리며 소리쳤으나 그 역시 아버지의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분하방에 불과했다. 며칠째 기방에도 가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독주만 들이켜던 기택은 가문 전체를 짓누르는 정체불명의 압박감에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밤마다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며 암살자들을 불러 모았고 집안 하인들은 의금부로 끌려가 매를 맞고 돌아와 알아누웠다. 의지할 곳을 잃은 기택은 불안감에 떨며 자신의 처소로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잠이 들려던 찰나 기택의 시야에 평소와는 다른 이질긴 풍경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할 그의 서한 위에 누군가 고의로 올려놓은 듯
낡고 누런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집안의 방어가 이토록 삼엄한데 감히 네가 주인의 방에 함부로 물건을 두고 간단 말인가. 기택은 술기운에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켜 봉투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봉투의 겉면에는 아무런 수신인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저 오래된 피비린내와 습기 찬 곰팡내만이 짙게 배어 있을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기택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빛바랜 서신 한 장이 반쯤 접힌 채 들어 있었다. 서신의 먹물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끝부분에 찍힌 붉은 낙과는 분명 자신의 아버지 류대감의 것이 확실했다. 서신을 펼쳐든 기택의 두 눈이 활자를 읽어 내려갈수록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고 이내 그가 쥐고 있던 종이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15년 전 류대감이 은밀한 살수 집단에게 자신의 친형 부부를 잔혹하게 암살하고 집안에 불을 지르라 지시했던 끔찍한 살인교사 내용이 적힌 밀서였다. 평생을 자애롭고 위대한 인물로 존경해온 아버지의 가면이 끔찍한 악귀의 얼굴로 변해 기택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아버지가 가문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혈육을 도륙했다는 사실보다 기택을 더욱 옥죄어온 것은 이 치명적인 서신이 어떻게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방 한가운데 놓여 있는가 하는 극도의 공포심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 숙부가 가장 믿는 후계자의 방, 책상 위로 15년 전 숙부의 살인교사 서신이 반쯤 열린 채 주인을 비웃듯 놓여 있었다. 기택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밤새도록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신을 움켜쥐고 있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지만 그의 이빨은 추운 겨울밤에 내몰린 들개처럼 딱딱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안식처가 이미 누군가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장악되었다는 공포가 그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다. 15년 전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혈육 살해극의 진실은 기택에게 일말의 도덕적인 죄책감이나 슬픔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가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이 치명적인 증거가 의금부의 서늘한 칼잡이 손에 들어가 자신마저 반역과 살인의 공범으로 처형대에 오르게 되는 끔찍한 미래뿐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 삼엄한 호의를 뚫고 자신의 서한 위에 이 밀서를 기만하듯 올려놓았단 말인가. 기택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방안을 불안하게 훑어내리다. 문득 문 밖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몸종의 실루엣을 향했다. 그러나 기택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지난 15년간 자신의 곁에서 가장 충직하게 타진 일을 도맡아 하던 그 몸종이 실은 후원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미친 여인에게 철저하게 조종당해온 장기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버지가 지은 거대한 죄악의 저택 안에서 누구도 그 더럽고 냄새나는 미치광이 여인을 경계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가장 뼈아픈 패착이었다. 어머니는 짐승의 똥밭을 구르며 하인들의 발길질을 견디면서도 인간의 썩어빠진 욕망과 원한의 냄새를 읽어내는 데에는 그 누구보다 예리하고 정확했다. 기택의 몸종이 가진 아비가 과거류 대감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여인은 아주 긴 세월에 걸쳐 그에게 조용히 독을 주입해 왔다.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미치광이의 헛소리 속에 뼈아픈 진실을 섞어 허공에 던졌고 때로는 흙투성이 손으로 자신이 몰래 숨겨둔 금가락지를 몸종의 발치에 떨어뜨려주며 그의 마음에 잠들었던 복수의 불씨를 조용히 키워왔던 것이다. 기택의 방 책상 위에 살인교사 밀서를 올려놓아 그의 정신을 붕괴시킨 것도 류씨 상단의 치부가 담긴 은밀한 장부들을 조금씩 의금부의 동선에 교묘하게 흘려보낸 것도 모두 그녀의 보이지 않는 거친 손길이었다. 어머니는 실성한 웃음 뒤에 완벽하게 숨어 교활한 시동생이 제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손으로 직접 아비의 심장을 찌르게 만들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독을 심어 놓은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들이 칼을 빼들기도 전에 이미 적의 내장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의금부도 사류지는 관사의 낡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류씨 상단에서 압수한 거대한 장부들을 냉혹한 눈빛으로 훑어내리고 있었다. 지는 억지로 없는 죄를 기획하거나 조작할 필요조차 없었다. 숙부와 사촌 형제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미 스스로 썩어 문드러져 율법의 칼날을 피해 갈 수 없는 끝없는 죄업의 산을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의 흉터 진 얼굴 위로 희미한 주소가 번졌다. 장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기택이 영모 세력의 자금줄과 은밀히 연루되었다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거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 류기택을 국문장으로 압송하라. 반역의 무리와 내통한 죄는 그 애비의 이름으로도 덮을 수 없을 것이다. 진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자 의금부의 붉은 밧줄이 기택의 처소를 향해 소리 없는 뱀처럼 기어가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 아니라 숨막히는 법의 그물망이 류 대감 부자의 목을 사방에서 옥죄어 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반역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의금부의 타깃이 되었다는 첩보를 접한 기택은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헐떡이며 아버지의 처소로 미친 듯이 뛰어갔다. 류대감은 파랗게 질려 달려온 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의금부의 가혹한 압박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마침내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거대한 공포와 이빨을 드러낸 분노를 동시에 터뜨렸다. 불에 탄 낡은 자단목 지팡이 짐승의 발톱에 뜯긴 듯 끔찍하게 일그러진 뺨의 흉터, 의금부 도사의 붉은 관복, 그리고 피로 세운 기둥은 무조건 무너진다는 그날 밤의 서늘한 저주. 류대감의 핏발선 머릿속에서 파편화되어 있던 모든 조각이 끔찍한 하나의 형상으로 맞추어지는 순간 그는 제 목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피를 토하듯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기어 올라온 자신의 조카 류진이 분명했다. 15년 전 자신이 직접 다리를 부러뜨리고 독약을 먹여 야산에 내다 버렸던 그 핏덩이가 염라대왕의 명부를 든 사신이 되어 가문의 숨통을 끊으러 온 것이다. 살려두어서는 안 될 악귀였다. 류대감은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떠는 아들을 다독이기는커녕 눈동자가 뒤집힌 채 방 안의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발악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가문이 비밀리에 키워온 그림자 무사들을 총동원하여 오늘 밤 당장 의금부 관사를 덮쳐 그 절름발이 도사의 목을 쳐오라는 미친 사륙의 명령을 내렸다. 아버지가 가문의 안위나 자신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사륙에 미쳐가는 끔찍한 모습을 지켜보던 기택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의 품속에서 반쯤 구겨진 15년 전의 살인 교사 밀서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불길하게 바스락거렸다. 이대로 아버지를 믿고 따르다가는 조카의 복수극에 휘말려 자신마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 명약관하했다. 기택은 생존을 향한 본능적인 이기심에 눈이 멀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내렸다. 거대하게 가라앉는 침몰선에서 혼자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미쳐버린 아버지를 영모와 살인의 주범으로 의금부의 제물로 바치는 수밖에 없었다. 깊은 밤장 대비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류진의 관사에는 폭풍 후 전야보다 더욱 무거운 정적만이 스산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초라한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일렁였고 지는 방 한가운데 정좌한 채 어머니가 연회장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낡고 깨어진 옥패의 반쪽을 거친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궁지에 몰린 쥐떼들이 자신의 목줄을 물어뜯기 위해 찾아올 불청객들을 고요하고도 자비 없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슥 창호지에 짙고 불길한 그림자들이 뱀처럼 스미는가 싶더니 일순간 문풍지가 갈기갈기 찢어지며 살기를 품은 검은 복면의 암살자들이 방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허공을 가르며 진의 사방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달빛을 머금은 서슬퍼런 칼날들이 일제히 진의 목덜미와 심장을 향해 치명적인 궤적을 그리며 날아드는 찰나였다. 그러나 지는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지팡이를 들어 방어하려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무심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챙그랑하는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진의 눈앞으로 뜨거운 핏방울이 무참히 튀어올랐다. 그러나 방바닥을 적신 붉은 피는 진의 것이 아니었다. 류진의 목을 날려버리려던 자객들의 칼날을 엄청난 힘으로 쳐내며 그를 완벽하게 막아선 자가 있었다. 진의 호위 무사도 의금부의 군사들도 아니었다. 검은 복면을 피로 물들이며 진이 앞을 태산처럼 가로막고 선자는 다름 아닌 숙부가 평생을 제 수족처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문 최고의 그림자 무사였던 것이다. 사방으로 튄 뜨거운 핏방울이 방안을 비추던 유일한 촛불마저 꺼뜨리며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진이 목을 노리던 자객들은 자신들의 등 뒤를 지켜주어야 할 가문 최고의 그림자 무사가 반기를 들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순식간에 자객들의 급소를 베어넘긴 그림자 무사는 피 뚝뚝 떨어지는 검을 길게 늘어뜨린 채 진을 향해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1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지독한 원한이 낮게 흘러나왔다. 도련님, 제 아비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류 대감의 짐승 같은 목줄을 끊어낼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진은 바닥에 나뒹구는 자객들의 시신을 무심하게 흘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우연한 행운이나 하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 숙부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그림자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린 이 치밀하고 무서운 반전의 배후에는 15년간 후원 구석에서 미친 척하며 짐승의 똥을 주워 먹던 어머니의 배후에 뼈를 깎는 인내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미치광이의 헛소리를 가장하여 수많은 밤 동안 그림자 무사에게 다가가 진실을 속삭였고 결국 적의 가장 날카로운 창을 꺾어 아들의 방패로 쥐어준 것이다. 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적의 심장부로 걸어들어가 모든 거짓된 숨통을 끊어버릴 완벽한 때가 도래했다. 밖에는 어느새 의금부의 정예 군사들이 붉은 횃불을 치켜든 채 진의 명령을 기다리며 관사 주변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었다. 진은 비에 젖어 무거워진 관복의 작을 털어내며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고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류씨 가문의 본가를 빈틈없이 포위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횃불의 붉은 물결이 성난용처럼 숙부의 저택을 향해 굽이치며 나아갔다. 같은 시각 류 대감의 본가에 위치한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종가 사당 앞마당.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류 대감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가문의 원로들과 종친들을 한밤중에 사당으로 긴급히 불러 모아놓은 상태였다. 의금부 도사가 가문을 역모로 몰고 있으니 핏줄이 뭉쳐 대항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이 보낸 자객들이 그 절름발이 조카의 목을 베어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내 굳게 닫혀있던 본가의 소슬대문 밖에서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와 군화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리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성공이다. 마침내 내 자객들이 그 끔찍한 원귀의 목을 베어들고 돌아온 것이다. 류 대감의 입가에 환희와 광기가 뒤섞인 흉측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육중한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가문의 그림자 무사들이 아니라 서슬퍼런 창칼로 무장한 의금부의 군사들이었다.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횃불의 물결 한가운데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검게 그을린 자단목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류 대감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는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조카가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그가 보낸 최고의 살수들마저 무참히 실패했다는 사실은 류 대감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철저하게 붕괴시켰다.
진은 자신을 경악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문의 원로들과 류 대감을 향해 무표정하게 걸어갔다. 쿵쿵 사당 앞마당에 진흙탕을 지식이며 다가오는 지팡이 소리는 이제 숙부의 명줄을 베어내는 사신의 낯질 소리와도 같았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저놈은 의금부 도사를 사칭한 역적이며 내 가문을 멸문시키려는 악귀다. 류대감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곁에 있던 호위병들조차 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감히 검을 뽑지 못했다. 바로 그때 사당 한편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비틀거리며 뛰어나와 류대감과 진의 사이 질척이는 진흙 바닥으로 처참하게 엎어졌다. 아버지인 류대감보다 더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한 자, 바로 류대감의 외아들 기택이었다. 기택의 손에는 15년 전 아버지가 형을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붉은 낙관이 찍힌 살인교사 밀서가 들려 있었다. 나리 의금부 도사 나리, 제발 저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모든 역모와 살인극은 전부 제 아버지가 혼자 꾸민 짓입니다. 여기 그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기택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친아비를 역적으로 고발하며 그 서신을 진의 발 아래로 절실하게 밀어보냈. 류대감은 자신의 두 눈과 귀를 의심했다. 평생토록 끔찍한 죄업을 쌓아가며 지켜내려 했던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내 놈이 감히 어찌 나에게 어찌 내 아비에게. 류대감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자비로운 대감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자식에게 배신당한 늙고 비참한 괴물만이 빗속에 남아 허우적거렸다. 진은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떠는 기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희미한 조소를 흘렸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피로 지켜낸 가문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숙부님. 하지만 아직 진정한 심판의 칼날은 완전히 뽑히지도 않은 상태였다. 아들의 배신에 오열하며 무너져 내리는 류대감을 향해 어둠이 짙게 깔린 사당의 처마 밑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때에 절은 누더기 옷, 지난 15년간 가문의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후원 흙바닥을 기어다니던 미친 여인이었다. 류대감은 그 미친 형수가 도대체 왜 지금 이 순간에 튀어나온 것인지 영문을 몰라 멍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빗물을 맞으며 천천히 고개를 든 여인의 얼굴에는 그동안 하인들의 비웃음을 사던 광기나 실성한 미소 따위는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인은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섰다. 15년 동안 굽어있던 등과 어깨가 펴지자 과거 명문가의 여장부로 불리던 고결하고 강인한 자태가 비를 뚫고 찬란하게 살아났다. 여인은 비에 젖어 무거워진 누더기 치마의 밑단을 거칠게 찢어 발겼다. 찢겨진 천조각 사이 살갗에 피가 나도록 꿰매어 숨겨두었던 두툼한 비단 주머니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여인은 흔들림 없는 손길로 주머니를 열어 지난 긴 세월 동안 짐승처럼 살며 목숨을 걸고 모아온 수십 장의 서신과 류씨 상단의 진짜 비밀 장부들을 꺼내어 들었다. 그녀의 두 눈은 숙부의 영혼을 얼려버릴 듯 무섭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똑똑히 보아라. 이 더러운 탐욕에 눈먼 자들아.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오랫동안 말을 잃었던 탓에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원한의 무게는 사당의 기둥을 뒤흔들 만큼 육중했다. 15년 전 저 짐승만도 못한 시동생이 가문의 후계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친형을 독살하고 가옥에 불을 지른 증좌들이 바로 여기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부들은 저자가 나라에 세금을 빼돌려 영모 세력에게 군자금을 대어준 피 묻은 거래의 기록이다. 여인이 허공으로 흩뿌린 장부와 서신들이 장대비 속을 펄럭이며 종친들과 가문 원로들의 발밑으로 낙엽처럼 떨어져 내렸다. 종친들은 바닥에 떨어진 장부와 서신들을 주워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인이 던진 문건들은 하나같이 류대감의 필적과 상단의 비밀 암호로 붉게 낙인 찍혀 있는 도저히 변명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멸문의 증거들이었다. 류대감은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파멸의 진짜 실체를 깨닫고 숨을 헐떡였다. 15년 동안 자신은 저 형수가 미쳤다고 믿고 안심하며 지내왔지만 실상은 저 여인이 완벽한 광기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목숨줄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기택의 방에 살인 교사 밀서를 가져다 두어 부자간의 끔찍한 배신을 유도한 자 역시 짐승의 똥밭을 뒹굴던 저 여인의 짓이었음이 분명해졌다. 내년이 감히 나를 기만하고 내 아들마저 미치게 만들었단 말이냐. 류 대감은 피눈물을 흘리며 악귀처럼 소리쳤다. 평생을 교활한 지략과 무자비한 통제력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가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한 여인의 도끼에 의해 뼛속까지 농락당했다는 사실은 그를 견딜 수 없는 극도의 수치심과 광란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가문의 원로들에게 버림받고 철통 같던 권력과 재산마저 의금부의 발 아래 짓밟힌 유 대감에게 남은 것은 오직 활활 타오르는 도끼 어린 사례뿐이었다. 유 대감은 짐승의 단말마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호위 무사의 시신에서 서슬퍼런 장검을 거칠게 뽑아들었다.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이미 비바람에 씻겨 날아간 지 오래였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죽어야 한다면 삼도천을 건너기 전에 저 미친년의 숨통부터 끊어놓고야 말겠다는 잔혹한 발악이었다. 죽어라 이 독사 같은 년아. 류대감이 빗물을 가르며 장검을 높이 치켜들고 어머니를 향해 미친 개처럼 돌진하기 시작했다. 거리는 한없이 짧았고 여인은 피하려 하지도 않은 채 죽음을 기다리듯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칼날을 마주보았다. 의금부 군사들이 막아서기에는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류대감의 칼끝이 여인의 목덜미를 베어내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찰나였다. 바로 그때 멀찍이 서 있던 류진의 손에서 검게 그을린 낡은 자단목 지팡이가 무서운 파공성을 내며 허공을 가르고 날아갔다. 퍽하는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허공을 가르고 날아온 자단목 지팡이가 류대감의 오른쪽 무릎 관절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악귀처럼 짐승의 괴성을 내지르며 돌진하던 류대감은 단말마의 비명을 터뜨리며 진흙탕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그의 손에서 빠져나간 서슬퍼런 장검은 웅덩이에 허무하게 처박혔고 지팡이에 가격당한 무릎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버린 채 피를 쏟아내고 있었다. 15년 전 어린 조카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 잔혹한 업보가 마침내 똑같은 고통으로 그의 육신에 되돌아온 것이다. 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뒹구는 류 대감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지팡이가 없음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쓰러진 숙부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동정심 따위는 한 줌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는 진흙탕에 처박힌 낡고 검게 그을린 지팡이를 주워들고는 숨을 헐떡이는 류 대감의 목덜미를 그 끝으로 짓눌렀다. 연회장에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불에 탄 지팡이가 곧 잃게 될 당신의 다리에 아주 잘 맞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이 차갑고도 건조한 음성에 류 대감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조금 전까지 형수를 베어 죽이려던 광기 어린 살인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늙고 추악한 벌레 한 마리만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조조카야, 내가 잘못했다. 내 눈이 멀었어. 제발 이 애비 같은 숙부의 목숨만은 살려다오. 류 대감은 진흙이 자득 묻은 손으로 진의 관복자락을 부여잡으며 오열했다. 저만치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이 꿇린 기택 역시 살려달라며 돼지처럼 꾀꾀거리고 있었다. 진은 자신의 바짓가단을 붙잡은 숙부의 손을 지팡이 끝으로 서늘하게 쳐냈다. 제 손에 당신의 더러운 피를 묻히는 자비 따위는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철저하게 당신들의 숨통을 끊어놓는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순간까지
두 눈을 뜨고 지켜보십시오. 진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명령을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의금부 군사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류. 대감 부자의 목에 무거운 칼을 태우고 무자비하게 끌고 가기 시작했다. 영모와 친족 살해라는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지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능지처참의 끔찍한 형벌뿐이었다. 15년간 가문을 짓누르던 거대한 악의 뿌리가 마침내 뽑혀 나가는 순간이었다. 사당 앞마당을 가득 메웠던 횃불과 군사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하늘을 뚫을 듯 쏟아지던 장대비도 어느새 잦아들어 고요한 정막만이 밤 공기를 채웠다. 종친들마저 공포에 질려 달아난 텅 빈 마당 중앙에 진과 어머니 단 두 사람만이 오롯이 남겨졌다. 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에 젖은 누더기를 입고 서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염라대왕의 사자처럼 냉혹했던 진의 두 눈동자가 처음으로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피 묻은 자단목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질척이는 진흙 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15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내어 부르는 이름이었다. 그 한마디의 짐승처럼 흙바닥을 기며 버텨왔던 어머니의 강인한 가면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진흙탕에 무릎 꿇은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짐승의 발톱에 찢긴 듯한 아들의 흉터를 매만지는 그녀의 거친 손길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한과 피눈물이 뜨겁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내 아들, 살아 돌아왔구나. 그 끔찍한 지옥을 뚫고 기어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어. 두 사람은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누구의 피인지 누구의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들이 서로의 체온에 섞여 흘러내렸다. 아들은 어머니의 앙상한 뼈마디를 안고 통곡했고 어머니는 사내의 넓은 등을 쓸어내리며 피울음을 토해냈다. 위선과 탐욕이 지배하던 류씨 가문의 밤하늘을 가르며 모자의 서럽고도 뜨거운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사당의 기와를 적시며 울려 퍼졌다. 15년의 뼈저린 원한이 마침내 뜨거운 눈물 속으로 씻겨 내려가는 밤이었다. 며칠 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맑게 갠 새벽이 찾아왔다. 류 대감의 탐욕이 깃들어 있던 화려한 본가 대문에는 의금부의 육중한 자물쇠와 붉은 봉인지가 굳게 채워졌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피비린내 나는 저택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오래된 종가 사당의 낡은 제단 위에는 15년간 억울하게 눈을 감았던 아버지의 혼을 위로하는 맑은 등불 하나가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슬이 맺힌 정원 밖으로 쿵쿵 바닥을 짚어나가는 익숙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 소리는 죽음을 부르는 사신의 발걸음이 아니라 기나긴 폭풍우를 끝내고 평온한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따뜻한 삶의 박동이었다. 본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문헌이 아니라 한국 고전 사극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물 사건 대화 관계 갈등은 허구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창작되었습니다. 무단복제 재편집 재배포를 금합니다.